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네, 날씨도 좀 쌀쌀해졌는데, 주식시장까지도 좀 얼어붙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합니다. 저는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비중을 완전히 그냥 0으로 만들었다가, 이번 주에 조금 그냥 약간 세우는 느낌으로 좀 샀다가, 또 안 좋으면 팔고, 보초 세웠다가 팔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 계좌에는 그냥 하이브 하나 넣어놓고 있는데 하이브가 오늘도 이제 뭐 좋은 흐름 나오다가 한 3%대 오르다가 이제 결국은 강보합권 정도로 끝났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예, 뭐 연금 계좌라든가 다른 쪽도 지금 다 비워놨기 때문에 무슨 손실을 입을 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큰 수익을 냈던 몇 종목들을 결국 다 매도를 하고 나서 생긴 그 수익금 부분을 뭐 예금이라든가 이렇게 좀 안전 자산 쪽으로 옮겨 놓는 그런 어 상황을 최근 며칠 동안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좀 지난주 이번 주를 겪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만약에 우리 올해 진짜 제가 뭐 엄청난 수익을, 역대 거의 최고의 수익을 지금 올해 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00%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2억 원을 만들었는데 짧은 하락기에 2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50%가 까이면 원래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투입했던 그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만들 때 원래 내 돈 1억 원을 그냥 되돌려 놓는 거예요. 100% 수익 낼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50%만 까여도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질 때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쩜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불과 진짜 한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엄청나게 얼어붙었어요. 근데 그 얼어붙었을 때 처음에 그걸 다 팔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최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상태였는데 이거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던지고 나서 지금 도대체 얼마가 더 빠졌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걸 다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하락할 때 비중을 줄이는 것. 그러다 내일 잘 가면 어떡해요? 내일 잘 가더라도 오늘 내가 정해놨던 기준 이상으로 빠지면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원칙보다도 제1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락할 때 비중을 줄이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수익권에서 팔면 뭐 익절이 되는 거고, 손실권에서 팔면 손절이 되는 건데, 그게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수익이 며칠 전에 더 좋았는데 그때 팔 걸 하면서 그때까지, 그 가격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지 하는 순간, 시장은 바로 그 약한 어떤 투자금을 노리고 더 희한한 방식으로 빼거나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자의 감정이 딱 녹아 들어가면, 그때 어땠는데, 이거 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 그 투자금은 먹잇감이 돼요. 그런데 어느 특정 라인이 딱 됐을 때, 아깝지만 이건 내 기준을 벗어났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가 판 돈, 나의 그 계좌에서 빼버린 그 돈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 났으면 수익을 확정하는 거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번에 시장이 좋아질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총알을 그대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어떤 계좌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이드를 해드릴 뿐인데 저는 너무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건 그냥 기분이 썩 안 좋은데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몇 퍼센트, 뭐 얼마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지.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증시의 지금 흐름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들고서 다 두드려 맞으면 이거는 회복하기 어렵다. 아까 1억 원이 2억 원 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을 때 50%가 까져버리면 그걸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다시 내 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날 때 그 손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우는 행위를 하면 투자자로서의 진짜 어려움에 닥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절대적으로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종목이 원래 테크윙, 에이프릴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스 AI 반도체라는 ETF,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는 이렇게 네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녹음을 딱 하는 순간에 너무나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 회원님 한 분이 해주셔서 마감을 한 이후에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느라고 지금 한 1시간 얼마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귀하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요거를 제 의견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조금 나눠서 쓰는 느낌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신청해주신 종목들 테크윙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윙 너무 좋은 종목인데 좀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수급을 이렇게 먼저 보면은 오늘 외국인의 18만 5천 주 매수와 주가의 4.66% 하락, 이게 같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샀는데 빠졌네. 그죠? 금융투자도 샀죠. 금융투자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샀는데 빠졌다. 이거는 그럼 금방 올라가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일봉 보면 바로 보입니다. 60일선, 초록색 60일선에 딱 닿자마자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 물론 음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저점을 확인. 그리고 스토캐스틱 보니까 아이고, 과매도권,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했구나. 모든 게 착착 맞죠.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에 이제 과매도권에 와 있다는 신호. 두 번째, 이동평균선 60일선의 지지. 세 번째, 외국인과 금융투자라는 단기 수익을 추구해주는 세력의 매수. 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60일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비중을 좀 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이프릴바이오. 먼저 리포트를 하나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 단체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린 건데 한국투자에서 이제 업종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안에 에이프릴바이오의 종목 분석 이 리포트가 이제 몇 장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2026년 R3 임상 성공과 SAFA, 사파 재평가까지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든든한 파트너, 이 에보문이라는 이제 이름이죠. 이 얘기와 그다음에 R3 이상 결과 관전 포인트 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 내년부터 사파 플랫폼의 재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막 들여다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리포트를 소개를 오늘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한 관점이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프릴바이오의 최근 주가 상승분을 일단은
이게 나오기 전 이제 하고 생각을 해보면 3만 원대 초반 2만 9천 원대 이런 자리여서 지금 10,0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가는 더 갈 것으로 증권사가 예측하고 있더라 이건데요. 사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제 좀 누적이 되고 있어서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은 리포트는 6만 원으로 주가를 올렸지만 목표 주가를 수급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월 들어서 쭉 상승을 하던 그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렇게 급격한 변동을 줍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급락을 할 때 하락한 끝지점과 급등을 할 때 끝지점 잘 보세요. 그러면 급등할 때 전 고점을 계속 깹니다. 그리고 급락할 때 전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W자를 만들지만 아주 그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냈고 이번에 다시 전 고점까지 왔다가 오늘 음봉.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다시 한번 저점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11월 초에 같으면은 5일 연속, 그 다음에 10월 같으면은 한 2주일 정도의 하락기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략 20일선 밑에까지 빠졌다가 가고 11월에는 20일선 부근까지 갔다가 옵니다. 지금 20일선은 3만 한 4천 원, 3만 5천 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3만 9천 원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ETF 종목인데 먼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나를 살펴봐야죠.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32% 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를 한 24%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22% 정도 담고 있어서 이 세 종목을 합쳐서 78.5% 정도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빅3 반도체 빅3 중에 2등, 3등, 1등 순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심텍, 이수페타시스, 원익 IPS, DB하이텍, PSK홀딩스,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ISC까지 쭉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5% 넘게 하락한 이유 볼 것도 없죠. 담고 있는 비중 애들이 다 빠졌으니까 오늘 반도체는 다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오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 다 던졌을 겁니다. 네. 또는 절반 이상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하락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AI나 반도체나 이게 뭐 좋았네 나빴네 뭐 계속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밤에 나와요. 내일 밤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 예전처럼 우려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실적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돌파해 나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반도체는 좋은 또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또 혹시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경우 시장의 예측치에 못 미칠 경우 또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나오거나 이럴 경우 추가 하락 이 AI 큰일 났다 하면서 불안 심리가 아주 자극을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봤고요. 현재 지금 이 종목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괴리율 보자고 그랬잖아요. 괴리율이 플러스 0.08, 0.08% 정도 약간 과하게 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약간 더 빠질 여지가 뭐 많지는 않지만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의 그 추가 하락 우려가 좀 있다, 살아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급을 보면 개인만 사고 있죠.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 근데 그 기관의 매도는 금융투자였는데 오히려 금융투자는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달 전에 했던 매도량이 좀 여기 쌓여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 수급이 그렇게 많이 꼬여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달 전에 24,000원대였는데 지금도 24,000원대. 뭐 오르락 내리락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고점을 찍을 때까지 완전 바닥에서 2배 가까이 한 2달 만에 급격하게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고 긴 매물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닥은 29,800원이니까 대략 23,800원이니까 대략 24,000원 가까이 23,000 몇백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25,000 얼마 정도가 되니까 대략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전고점, 뚫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뭐 매물대도 매물대지만 60일선 올라오는 한 21,000원쯤 가 있는 그 60일선 있는 데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이렇게 긴 매물대에 갇혀 있을 때는 위쪽에 매물대를 뚫고 저항선을 뚫고 날아갈지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추락할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고 결국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이 코스피 픽3 반도체 빅3 애들의 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은 뭐 어떤 종목들이 잘 가야 갈까요? 미국이 잘 가야죠. 뭐 엔비디아니 인텔이니 TSMC니 하는 그런 애들이 미국에서 잘 가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걔네들이 지금 미국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 장중에 그거를 알기란 쉽지 않지요. 근데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조금 그냥 길게 내다보고, 아직은 알 수 없어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별로잖아요. 미국에, 이게 완전히 돌아섰구나라고 이걸 확인하는 순간까지는 좀 어렵다. 알 수 없으니까. 오늘도 이제 불안한 심리가 뭐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빠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비중을 그에 맞춰서 좀 줄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 매물대 바닥 한 24,000원이 깨지고 23,000원대 정도 내려오면 그때 가서 조금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뭐 좀 늦은 시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 선물지수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마이너스 1.2 오늘도 좀 빠질 거예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팔란티어 테크 정도 볼까요? 마이너스 2.3 그러면은 오늘도 약간이 아니라 하락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온큐 마이너스 1.7 AI들이나 뭐 이 양자컴이나 아이랜드 볼까요? 2.6 마이너스 2.6이에요. 지금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한 번 더 내일 이 상태로 하락 폭이 유지된다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내 기준을 벗어날 때 팔지 않으면 이런 연달아 나오는 하락, 그러니까 시장의 큰 어떤 하락 추세에 휘말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딱 봐도 그냥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뭐 94,700원까지 갔던 게 81,0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빠질까? 일봉을 보면 481선이 지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21선 얘기를 했었는데 21선이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이제 했죠. 21선 뚫고. 그런데 밑에 481선이 있으면 이거는 481선은 굉장히 강합니다. 무조건 지지를 한번 받고 지나갈 거예요. 79,200원이거든요. 그러면 8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79,200원에 481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 8만 원이 깨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한다 그러면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481선 부근 또는 약간의 하락, 481선 아래쪽에 자리를 할 경우 그때는 조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481선보다 뭐 더 많은 자리 이 하락을 할 경우 그때는 비중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6만 한 7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하시고 481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8시 19분에 다 마감하고 6시 반에 마감했으니까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영상들을 다 제작한 뒤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까 했더니 이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 영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영상에 이렇게 뒤에다 좀 녹여 넣기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질문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산일전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수익금도 많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일전기를 55,000원대 매수해서 수익이 나서 좋다고 65,000원대 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짧게 끊어가요, 수익을. 하락하는 구간에서 팔지 못하고 오래 가져가요. 완전히 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락할 때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상승할 때 최대한 버텨서 수익을 끝까지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하는 게 대부분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거 어떻게 하죠? 수익이 나면 최대한 버티잖아요. 손실이 나면 조금만 손실 나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차이죠. 그게 잘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답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손실이 날 때, 또는 주가가, 시장이 하락 구간, 약세인 구간, 요즘 같은 구간일 때 약간의 손실, 약간의 하락, 그게 1%라도 던질 때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그 방식,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를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수익이 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거 두 가지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와,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죠, 조금만 더 수익을 챙겨 보시죠 라는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뭐 50%, 100% 이런 수익도 만들어내시고, 또는 막 상한가에서도 매수를 하고, 상한가에서 매수하는 경험을 처음에 하셨다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 ABL 바이오 살 때 4월에도 한번 그랬고 이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드디어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상한가에 갈 만큼 크게 인정받았으면 더 가야죠. 더 가야죠. 지금 그 30%라는 제도에 묶여갖고 그거밖에 못 간 거니까 더 가야죠. 그래서 저는 30%라고 하는 상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이만큼 더 크게 인정을 받고 있고 더 사고자 하는 매수 대기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갈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갔잖아요. 그때 나눴던 대화 여기다 공개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그쵸? 여러분들은 막 상한가에 사도 되나요? 벌벌 떨면서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갈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상한가 한 2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냥 글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그대로 살아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더 지금 뭐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산일전기와 그다음에 삼영하고 대덕전자는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분석한 게 여러분들하고는 공유가 됐지만 일반 구독자들한테는 제가 일주일 단위 정도로 늦춰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삼영하고 대덕전자까지 이 세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일전기를 보겠습니다. 55,000원에 사서 6만 5천 원 정도에 매도했으면
이 빨간 구간에서 매수해서 올해니까 올해에는 이 두 구간밖에 없었어요. 그 4월 초나 5월 초에 사서 5월 말 6월 초에 매도했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냈지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17만, 18만 원까지 갔는데 산일전기 투자하신 분이 우리 회원님들 중에 여러분 계세요. 근데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분들은 제가 계속 못 팔게 좀 더 가자, 좀 더 가져가자, 좀 더 가져가자 그러면서 네, 계속 이 수익을 아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한 100% 수익 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더 수익 내신 분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올해 산일전기 팔려고 하실 때마다 말렸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좀 더 의논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산일전기에 보면 이렇게 좀 아쉬운 흔적, 이거는 하나의 경험으로 남은 거죠. 이런 걸 생각해서, 이게 아직 상승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은 구간에서 팔았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나빠진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 매도를 일찍 해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자, 삼영 볼까요? 삼영을 보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삼영하고 대덕전자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일단 삼영 제품 며칠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커패시터 필름이라는 걸 36.58% 비중으로 매출 비중이 제일 많아요. 커패시터 필름. 그리고 두 번째가 실린더 라이너 조선. 지금 조선 제일 핫한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식품 포장용 필름이 그 다음인데 어쨌든 커패시터 필름과 실린더 라이더가 이 전체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커패시터 사업 부문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ESS 포함, 또 전기차 EV,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등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 구간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필름형 콘덴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 AI니 ESS니 뭐 2차 전지니 하는 것들이 가장 핫한 애들이잖아요. 자, 주요 사용처를 좀 볼까요? AI 데이터 센터 산업 해가지고 쭉 설명돼 있고, AI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만이 아니라 전력 안정화 계통을 지탱하는 필름 커패시터의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 무조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친환경 자동차 산업. 거기 밑에 보시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자체도 이제 점차 많아질 텐데 앞으로 UAM 도심형 항공교통, 소형 항공기 등 초방막 필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발전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가장 뜨거운 산업을 이 삼영이 지금 중심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얘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최근 23년도도 118%, 24년도에 51%, 25년도에 71%, 26년도에 57%.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 가장 핫한 그냥 산업을 하고 있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이제 꺾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9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한번 쭉 뺐다가 다시 10월 달에 또 정점을 찍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11월 지금 급등을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은 아마 우리 회원님의 매수가 매수가가 아니라 이거는 21선. 우리 회원님이 21선까지 빠지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21선에다가 그어 놓은 건데요. 자, 지금 21선 자리가 제가 선을 그어 놓은 자리인데 11월 달 들어서 급등 살짝 조정 나왔다가 급등하고 이 두 번째 장대 양봉 나오던 날에 저하고 의논을 하면서 제가 이걸 종목 분석을 해드렸던 거예요. 한 2, 3일 됐네요. 그죠?
아직 이제 일반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왔다가 좀 이제 오늘은 음봉을 만들었는데 일단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점이 계속 한 6,800원대 이런 자리까지 갔다가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1점 몇 퍼센트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이 지금 6천 몇백 원에서 이 21선까지 빠지려면 5천 얼마까지 빠지려면 여기서 천 몇백 원, 한 20 몇 퍼센트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는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언제 어떻게 지금 AI가 이 우려가 나와가지고 뭐 큰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조선이 고점 논란 예를 들어서 AI가 이렇게 미국에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이랬을 때 이 종목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1선까지 무조건 버티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21선이 최후의 보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음봉이 나와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 약간 조정이 나올 거예요. 아마 한 6,000원대 한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인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인만 팔았고 그런데 주가만 밀렸고 그러면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살짝 밀린 건 그냥 시장의 기계적인 매도에 의한 것일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가져가 볼 만한 거죠. 이 단기적인 조정에 뭐 이렇게 쉽게 매도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장이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라는 것이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짧게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대덕전자는 그날 며칠 전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잠깐 이익 개선 가속 구간 이렇게 돼 있는 이 리포트를 잠깐 보면 예상보다 큰 영업 레버리지 효과 또 MLB 제가 그때 그 인쇄회로 기판 말씀을 드리면서 다층 멀티레이어 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쇄회로 기판을 여러 장을 겹쳐서 이제 만드는 HBM 고사양용 이제 인쇄회로 기판인데 그게 그 AI 산업이 커지고 이제 SK 하이닉스류의 이 HBM이 수요가 많아지면 대덕전자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목표 주가 계속 상향시키고 있고 막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대덕전자가. 그러면 자,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기에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아직도 상승 구간에 있다면 좀 길게 보면서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맞지만 또 AI가 좀 눌리고 뭐 엔비디아가 악재가 나오고 하면서 급락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 또 버티거나 그러지 마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버틴다기보다 좀 이 일정 구간 특정 구간까지 밀렸을 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아까 사명하고 약간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종목은 한 21선 올 때까지 안 팔겠다 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사명은 조금 다른 생각이었지만 이 종목은 아직 아주 상승 구간, 아주 기가 막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갈 만한 애가 얘인데 얘 9,000원대에서 5만 얼마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완전히 추세 하락이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뭐 버티는 것도 괜찮고 비중을 약간씩만 조절하면서 가져가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을 지금 뭐 얼마 이렇게 있고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고 이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걸로 그리고 이 대덕전자만큼은 한 21선 부근까지 밀리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말자. 예,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대덕전자는. 왜? AI라든가 HBM이라든가 이런 그 시대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핵심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밀린다는 건 AI 산업이 뿌리째 근간이 흔들린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런 상황을 빼고는 이 종목이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확인하고, 또 SK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반도체 AI 쪽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5% 10%씩 막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 상승 추세가 꺾이려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비중을 같이 줄여주고, 대신에 21선까지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뭐 아까 산일전기 아쉬움, 삼영의 대응 방법, 대덕전자의 대응 방법을 따로따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시간이 밤 11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늘 같은 날 시황을 못 올려드리면 좀 아쉬운데, 네, 많이 아쉬운데 좀 짧게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될지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집해서 일단 올려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너무 늦어지면 미국 증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황 정리를 하지 말고 하루 건너뛰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